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본부장님이랑 에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행복한 날을. 오늘 행복합니까? 어때요? 뭐 이 정도면 오늘- 좋지. 오늘 그래도 이 정도면 어제랑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요? 네. 코스닥도 양전했네? 오, 이거 그럼. 맞네요. 저기 소개 아직 안 들었? 코스닥을 무시하 그래. 저기 소개를. 소개를 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무슨. 그럼 진행자가 왜? 여기 몇년 전 겁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그런 반박.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 생일이에요.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뭐 막했어. 에이, 소개하고 그 다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 거야. 네. 몰랐어요. 그럼 저 시즌이 왜 돌아갑니까? 그냥 하죠. 미안해. 몰랐어. 한번부장 축하합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25? 25죠 이제. 여기도 한 살 유잖아. 그렇죠. 24. 제가 24, 25, 21. 21? 네. 더 21 낮추면 안 노래? 돼요? 네, 21. 더 낮추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왜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이제 시작이 떨어졌으면 생일에 시옷자도 못 꺼내는데 그럼요. 그래도 오늘 올라서 생일이라고 말이라도 꺼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 되었어, 초. 다행입니다. 여기 케이크도 피디님이 딱 준비해 그렇지. 주셨어요. 맞아요. 와 엄청 맛있어 보이는 거. 생일이시니까 오늘 이제 시청자들한테 선물로 종목 하나 무조건 오늘 종목 하나 주고 가세요. 원래 생일에 밥 쏘는 거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니죠. 어차피 여기 밥 쏘셔도 사야지. 저한테 안 오니까. 그때 아니, 빼빼로에서 상처 받았어요. 밥 사야 되는데 밥을 못 사니까 시청자한테 종목을 그냥. 쏘지 마세요, 하나. 여러분. 네.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 정확하시네. SB님이 20살씩 깎아버리네. 이렇게 25, 26. 난 몇 살이야, 너? 네? 난 몇 살이야? 20살 깎으면 62. 맞을래? 손님 맞을래요? 네. 자, 고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0.5. 둘 다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이 정도 올라야지. 네, 코스닥은 그래도 배터리 올라갔고 배터리 올라갔네. 그 다음에 바이오도 조금 반등을 해줬고 나머지 종목들 그렇네요. 배터리가 좀 많이 의외로, 그죠? 네, 배터리가 그래도 조금 선방했고 뭐가 올랐어 전반적으로? 뭐가 올랐지? 뭐 대형주 다 좋지요. 대형주 다 좋았지. 네. 그래요? 코스닥은 아까 말한 바이오 약간 일부하고 배터리 골고루 막판에 좀 올라서. 루닛은 진짜 사고 싶게 내려왔네. 사고 싶게 내려왔다고? 네. 와, 대단한데 루닛? 룬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올라간 거는 사실은 그냥 오늘 내려간 거? 오늘 올라간 거는 다 올라갔지만 은행하고 자동차, 은행 자동차. 밸류 페라. 맞아요. 밸류 현대차 5%, 기아 7%, 그다음에 모비스 5%, KB도 3.7%. KB 3.7%, 그다음에 그게 컸지. 신한 3%, 삼성생명 1.7%,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본원님 그러면 시장 한번 쭉 봐주실까요? 네, 오늘 뭐 이따 반도체 쪽은 다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레거시 쪽에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의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또 이제 현대차 위기를 기회로라는 멘트로 이제 생산을 왕창 늘리겠다라는 스토리가 나왔죠. 그래서 뭐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단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248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 1.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쉬운 건 거래대금이 6조 5천억 나왔습니다. 좀 이런 날 팡팡 거래대금이 터져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앞둔 또 이제 69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는 0.52% 상승을 했고요.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조금 양 시장 모두 다 좀 눌리는 걸로 나오는데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오전장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좀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가 586종목 상승, 하락이 305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이 956종목 상승, 하락이 640종목으로 또 모처럼 한 1,500개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 나간 외국인도 돌아왔습니다. 2,864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2,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에 조금
조금 수급이 약했다라는 거 체크 포인트고요. 오늘도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를 해줬고요. 선물에서 5,800억 정도 들어왔고 장중에 현선물이 이제 왔다 갔다 좀 했는데 뭐 지금도 선물보다 현물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런 것도 좀 체크 포인트고요. 원달러 환율 1,438선까지 올라갔다가 좀 눌렸고 뭐 금이랑 뭐 유가랑 이런 쪽 좀 쉬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수급도 나쁘지가 왜 이래 이거 컴퓨터가 레노버 거로 바꿔야겠다. 레노버 건데. 수급도 나쁘지가 않았고 외국인이 3천억 매수, 기관이 1,25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200억, 90억 이렇게 매도. 매도 규모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쵸, 그전보다. 이 정도는. 자 오늘 박가영 아나운서 외국인의 3천억 매수 왜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많이 팔아서 그동안 많이 팔았어요. 오늘 하루 반짝 들어온 게 아닌가. 오늘 하루 반짝. 계속 이어질진 잘 모르겠다. 7,000원 팔았잖아요. 그죠? 네. 오늘 5,000원 들어왔잖아요. 오늘 네. 5,000원. 선물이 5,000원. 3,000원? 3,000원. 3천억.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 들어와야지. 양심으로 수급 들어오나 봐요. 가끔 걔네들도 양심 있는 짓을 해. 그래요? 하창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반기 때 외국인 수급을 주도했던 두 가지 산업군 반도체와 자동차의 변화가 수급을 좀 끌어당긴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자동차 올라가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죠. 현차 30?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생산을 최대로 늘린대요. 물론 오케이. 이제 부품에 대한 버틀넥 노이즈가 있는데 그것도 해소가 돼요. 그런 건 다 좋은 건데 사실 차가 팔려야 생산을 늘리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는 거를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잘 팔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소매 판매에서 이번에 데이터가 잘 나온 거는 자동차가 주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연결해 보면은 좋아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물론 뭐 모비스의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된 스토리도 있고 하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자동차 쪽에는 좀 좋게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고개를 이렇게 빼꼼 드는 위치예요. 그리고 걔네도 잘 보시면 연기금 순매수가 꽤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 달려달려님께서 어제 7천억 팔고 오늘 3천억 샀는데 어제만큼 오르네? 라고 말씀하신 부분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정원 본부장님? 어제만큼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래량이 훨씬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만큼 오른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 어제 마이너스 1.36%였잖아요. 뭐가요? 코스피가. 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1.36%였어요? 네. 잘못 봤구나. 죄송한데. 아니 오늘 1.3% 올랐는데 소풍 오십니까? 어제 마이너스 1.3%였어요. 여기 소풍 오시냐고요. 어제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1.36%, 오늘 상승 1.31%. 이 수급이 어제 7천억 팔고 오늘 아니야 어저께 마이너스 1.29%였네. 그러니까 1.29면 1.3. 똑바로 얘기해야지. 예. 어제보다 못 올려. 어제부터 많이 하시는 올랐잖아. 건데요, 근데. 딴지 걸어봤어. 뭐 어디 사주 받으셨어요? 여기 망치라고? 알겠습니다. 장호님. 네. 어때요? 어제 마이너스 7천억, 오늘 플러스 3천억. 플러스 3천억. 근데 상승하는 하락하는 상승하는 네. 비슷하다는 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그렇지. 쪽에서 조금 더 집중돼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자동차 은행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어제 하락 그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5위까지의 이 데이터랑 오늘이랑 비교해 보면 오늘이 압도적으로 이쪽이 좋을 거예요. 시총 비율이 높은 애들이 많이 그럼. 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명앵커가 잘 짚어준 것처럼 바스켓으로 좀 던졌잖아요. 수급 주체가 뭐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로 좀 집중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일단 거기서는 똑같이 되돌림이 나와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에서는 이제 조금씩 팔았는데 오늘 뭐 이제 기아 이런 거 수급 좋았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권종근님, 정수아님, 드가님, 짜니님, 땅비니님, 탈감님, 부자남자님, 앨리스정님, 그리고 메달금님, 김민선님, 많은 분들이 땅땅땅 쫑쫑쫑 해주셨습니다. 슈퍼챗도 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성킴님이 2,000원,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땅비니님이 5,000원, 온코크로스 공모 받아서 잘 보내줬어요. 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비트코인 샀다가 3% 수익 나고 잘 보내줬어요. 왜 이렇게 빨리 보내줬어요? 떨어질 것 같던데? 아, 떨어졌어 실제로. 매수 신호다 이거. 왜? 그니까 아니야. 명반골 신호 왔다. 명앵커의 스토리를 와, 보면 나- 유한양행 네. 올라가기 한 4-50% 직전에 팔았죠. 유한양행. 한미반도체 한 200%. 200% 가기 전에 100% 팔았지. 네. SKT, SKT, 현대로템, 현대로템 JYP.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팔고 전부 다 막 50% 이상 급등을 와. 했기 때문에 그치, 그것도 제주야. 비트코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와, 비트코인 사야겠네. 여러분 비트코인 사십시오. 아니, 잠깐만. 결정 났어요. 에이, 그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죠. 오늘 근데 금리 인하 탁 되면서 슉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잖아요 지금. 그래요? 네. 또 사? 아, 야, 그러지 마라, 그만해. 사지 마요. 안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구름쌤님 참고로 한미반도체 명행 팔고 나서 3배 갔음. 맞아. 맞아. 3배요. 20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8만 8천 원. 네. 와. 명행 포인트 안 팔았는데 떡락했음. 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실이 나면 일단 안 팔아요. 그래요? 삼성전자 잘 파시던데? 삼전은 수익 나고 팔았잖아. 아닌가? 자기가 어떻게 팔았는지 마지막 거는 수익 보고 팔았고 맞아. 전 수익 안 나면 안 팔아요. 제 원칙이. 거의 약간 플러스 판 것 같아. 약간. 근데 삼전도 팔고 나서 그때 6만 원대 갔다 왔으니까 그냥 용돈 벌고 판 거 아니에요? 뭘요? 삼전? 과자벌이 됐어. 과자벌이. 그러니까 과자벌. 과자값 벌고. 그치. 커피 3잔 값 벌었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커피 3잔값 벌고 커피 10잔 쏘고. 아, 사람이 오늘 대범해서 그래. 예. 단타 감각 좋은데 진짜. 멀티님이 베푸니까. 저를 알아보시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셔서 슈퍼챗도 2,000원, 5,000원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하창호 본부장님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이제 동시효과 흐름만 좀 마무리 좀 지어보고요. 약간 조금 줄어서 끝났네요. 빠졌네. 예, 코스피, 코스닥이 소폭 좀 줄어서 끝났고요. 뭐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좀 되돌림이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산업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오늘 자동차 제일 먼저 썼습니다. 좀 신나게 또 올라가서 또 이 채팅창 보면은 또 자동차 하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동차가 오늘 시원하게 올라서 잠깐만요. 그 전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네. 내일 이제 FOMC잖아요. 네. 약속의 그날. 그날부터 이제 내일 뭐 19일이죠? 네. 내일 19일. 와, FOMC 진짜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요때 이제 지나가고 나서 쭉 1월 3일까지 랠리 쭉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쫙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불안하는지. 아니야. 아니, 믿어봐. 네. 그럼 내일 FOMC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장, 선물, 뭐 들어온 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내일 외국인들이 우리 장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더 큰지,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네. 그럼 내일도 뭐 진짜 헛발질하지 않는 이상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 강세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이제 목요일 아침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실적은 뭐 그때 김장렬 본부장이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멘트들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들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중국 그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규제를 바이든 정권에서 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면 더 세게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다른 쪽에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탈 엔비디아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HBM 쪽도 이제 엔비디아 거 말고 다른 거 좀 해보자 이런 스토리가 좀 돌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삼성과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조금 영향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삼성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긍정 스토리를 막 부어버리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금리 인하하고 기술주들이 강한 게 좀 중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케이. 김정은 본부장님도 네. 내일 FOMC 지나가고 나서 정도표. 일단 FOMC하고 그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지 알겠죠. 네. 일단 오늘은 그거 기대해서 오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를 특별히 기대해서 오른 게 아니니까 특별히 그 나쁜 게 안 나오면 좋은 거죠. 나쁜 게 나오면은 좀 반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순수하게 두 개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오는 거는 그거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좋다 나쁘다를 그렇게 가중치를 안 둔 상태에서 자체적인 오늘 여러 가지 아까 몇 가지 뉴스들 뉴스 플로우 각각 섹터별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한 뷰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그 어제 빠진 거 대부분 만회한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대로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돼요. 네. 내일 금리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뭐 3번, 4번 빨리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 나온 다음에는 그건 약간 서프라이즈인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컨센이 몇 번이에요, 내년? 내년은 지금 2번 정도로 그래요?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1월 28일 날 우리 구정 때 네. 스킵하고 네. 3월이나 4월 사이에 한 번 하고 그 가을에 한 번 하고 이게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은 게 외국인 오늘도 삼성전자 팔긴 했어요. 또 팔아. 아니 그러니까 한국을 사는 거는요. 아까 아까 자동차 뉴스 있었죠? 반도체 아까 뉴스는 반도체 뉴스는 그렇게 메가톤급은 아니에요. 그건 가봐야 되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네. 그 메가톤급은 아니고 그 자동차는 아까 뉴스가 있었죠 분명히 미국의 소매 판매 네. 그리고 일본 업체들끼리 합병하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하거든요. 그거 분명히 있었고 그건 분명히 올라가는데 네. 네. 은행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은행. 저는 이거 아까 보면 내일 모레 내일 뭐 하죠? FOMC. 아니 우리 내재적인 거 내지적인 거? 상법 개정 논의 아, 논의. 그거 기대가 좀 들어간 것도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FOMC도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 논의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반도체도 중요하고. 근데 내일은 뚜껑 열어봐야지. 뭐 논의 하나 좀 쓱 알아볼 수 없어요? 미리요? 네. 아, 제가요. 누나 뭐 있잖아. 알아볼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알리고. 알아봐 누나. 친하다네. 아이 그거 좀 친하잖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백이 사실 있었어. 상법 개정 이 누나가 뒤에서 비선으로 뭐 하는 걸걸요? 아, 제가 좀 쓱. 알려줘. 네. 오케이. 진짜인 줄 아시겠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산 거 보면은 내일 그래도 잘 나오면 갈 수 있는 충분한 룸은 있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약간 뭐 좀은 또 발락할 수도 있고, 막 동전치기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 산 거 같으니까 조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2호짜리는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멘탈리스트님 슈퍼채팅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만 원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와 멘탈리스트님. 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씩 사 먹으라고. 네, 명박창렬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오늘 수익 많이 나셨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하창범 부장님 아까 섹터 한번 계속 해볼까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도 좋았습니다. 조선은 뭐 MRO 이벤트가 좀 있었고, 유리기판은 브로드컴이 꺼내놓은 그 스토리 그대로 좀 진행이 됐고요. 탄소포집은 이제 트럼프 영향이 있었고요. 뭐 자율주행은 이제 테슬라의 약진. 근데 좀 약간 대의장에서 쉬고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자주 오늘 좀 엔터나 뭐 콘텐츠나 뭐 이런 쪽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 금융, 조선, 유리기판, 탄소포집, 자율주행, 놀자. 하창범 부장님은 제일 눈에 띄게 좀 인상 깊게 본 섹터는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 역시 수출 관련주 뭐고 그렇죠. 수출 관련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기랑 그 반도체 쪽이 좋은 스토리가 나오면 외국인은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서 수급 이탈되는 미국계가 만약에 매수로 양전을 해준다면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지수 반등이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네. 물론 이제 후행적으로 보겠죠. 왜냐면 그 전달 거를 그 다음 달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나오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스토리로 되면은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본부장님은요. 아까 금융 말씀하셨던 거 조금 더 해주신다면? 금융보다는 자동차가 컸고요. 이제 금융은 안 올라도 자동차는 오늘 오른다라고 봤거든요. 왜요? 아까 뉴스가 좋았잖아. 미국 소매 판매 좋았고 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무슨 자동차건 간에 네. 그런 힌트를 우리가 오늘 약간 오바스럽게 샀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동안 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아까 닛산, 혼다, 이 미쯔비시 합병하는 거 얘네들이 레거드잖아요. 네. 뒤처진 애들. 뒤처진 애들은 합병하는 과정에 그 로스 많이 납니다. 마켓이 이렇게 돼 있고 그거 누가 가져가요? 토요타하고 현대차하고 걔네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짬뽕 됐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더 오르긴 했는데 그동안 내려간 거 생각하니까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죠. 그게 가장 다른 뉴스가 없더라도 이 섹터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거 맞다. 근데 은행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법 개정인지 이제 때가 됐는지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은행 중에서. 그래서 그 정도. 그렇습니다. S1253님께서 지금 자동차 사도 되나요? 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사라고 얘기했는데. 네. 끝. 네. 네. 바뀐 게 없죠. 지금 사도 며칠 사이. 괜찮다고 답변을 주셨네요. 그래요? 예. 왜요? 뭐 왜야? 아니 왜냐면 지금 10월 18일부터 12월 18일 딱 요 정도네. 10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만 원하고 19만 원에서 22만 원. 요 사이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미치겠습니다. 네. 그거 사도 되나요? 네. 그러면 어저께 이제 미친 듯이 얘기할 때 보니까 네. 딱 올라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막 약간 환장하듯이 울분을 토했죠. 만년 피크아웃이다. 맨날 좋다고 한다. 뭐 반영도 안 돼서 네. 무슨 20만 원, 22만 원. 네. 그 발작하는 거 보니까 갈 때 됐다고 생각이 들었다. 네, 들었습니다. 아니, 계속 얘기했던 건 다른 거 없고요. 기술적으로 또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많이 올랐으면은. 근데 아까 그 스토리, 왜 합병을 하는가, 레거드 업체들이. 네. 그 과정에서 누가 수혜를 보는가. 그렇죠? 네. 닛산하고 미쯔비시하고 혼다 사이의 그 과정 속에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마켓쇼가 로스가 나면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그게 테슬라하고 BYD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럼 GM하고 현대차하고 토요타 얘네들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면은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난다는 거는 산업 자체가 이게 뭉쳐지는 거잖아요. 반도체도 옛날에 15개 있다가 이게 점점 줄어서 9개, 5개 이렇게 줄듯이 그런 시초가 되면은 그 섹터에 남아있는 애들은 밸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방향성은 잡힐 거로 저는 봐요. 아니 문제는 좋은 재료가 있어도 사실은 인도 IPO도 받고 그 사상 최대 판매 실적도 받고 또 뭐야 뭐 엄청 많죠. 근데 밸류업. 그런 것들 밸류업. 밸류업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도 여태까지 지금 21만 원이잖아. 오늘 올라서 21만 원이야 심지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당연히 좋으니까 앞으로도라는 게 왜 이번엔 먹힐 건가라는 그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창훈 본부장님. 이거 뭐 일단 수급적인 힘이 약해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자동차는 이미 뭐 가격 전략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좀 어제 그 얘기 잘해줬잖아요. 좀 좋으면 피크아웃으로 이제 네. 업가고 이 자동차는 애널들이 제일 많이 틀린 구간일 거예요. 한 2년 내내 피크아웃 했는데 2년 내내 좋았거든요. 뭐 일단은 지금 시점 그리고 최소 배당금이나 이런 걸로만 쳐도 배당률이 꽤 높아요. 한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 더 떨어져도 뭐 더 떨어지면 시가 배당률도 높아지죠. 그래서 배당 매력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좀 내가 성장까지 같이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랫밴드에서 물량을 좀 크게 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그 뷰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고님이 저한테 고고. 명행은 진짜 비관적인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닌데 엄청난 낙관주의자인데? 제가 적은 확률을 뚫고 대왕고래를 직접 매수를 누른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비관론자입니까? 네. 근데 현대차는 이제 20하고 22만 원 그 중간에 묶여 있으니까 너무 빡셀 그게 거니까. 답답해서 이번에 먹히나 이 재료들이 이런 걸로 여쭤본 겁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금융 오늘 금융의 상승세 정고점을 뚫고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 하창훈 본부장님 어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그런 스토리 상법 개정이나 이런 스토리가 없어도 일단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 오늘 아침에 지면 신문에서 이제
은행주들의 최대 실적도 파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또 소개를 드렸거든요. 또 단기적으로 주가 꽤 눌려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되돌리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변화를 할 거예요. 그 안에 중심에서 어쨌든 금융주들은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생길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지주사라든지 개별 종목군들에서의 이런 그 각각의 이벤트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이 더 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또 진행을 할지 안 할지 또 봐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금융은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거보다 기말 배당에서 분기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플로우도 빨라지는 종목군들이 많고 이 미국장처럼 미국은 이제 배당 낙일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도 좀 우리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로 보면 금융은 좀 끼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 조정 나올 때도 항상 좋게 얘기를 해주셨어서 오늘도 역시나 비슷한 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김장영 본부장님도 금융? 네. 그 상법 개정 되면은 될 것 같으면은 네. 더 올라서 전고점 터치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반등하고 나서는 다른 섹터하고 다시 또 키 맞추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른 거는 뭐 그동안 많이 빠졌고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약간 녹아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배당도 다시 한번 어텐션이 다시 어제까지 안 되다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밸류업 그 배당이죠. 그 다음에 연말 대가 오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상법에 대한 거, 그 다음 많은 섹터에 눌렸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럼 뭘 사게 됐어요? 대표주를 사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펀더멘털리 망가져서 주가 이 의미가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죠. 은행하고 자동차가 펀더멘털리 이슈가 되거나 그 회사 자체의 스피시피가 이슈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말 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난주까지 안 그러다가 오늘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시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근데 자동차는 약간 스트럭처리 바뀌는 인더스트리 컨솔리데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저는 방향성이 잡혔다고 좀 과감히 말씀드리는 거고, 은행은 우리 내수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고 추경이 돼야지 대출도 되고 뭐 할 거예요. 그 근본적인까지 연결되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연말 연초에 배당과 밸류업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반등은 분명히 있다. 전고점을 뚫을 정도는 상법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가야지 뚫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럼 내일 상법 개정안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고점 뚫기는 좀 어렵다. 뭐 내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연말 이제 전고점 한 10만 원 간 거 아니야? KB 같은 게. 그게 갈 수 있냐 연말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의 드라이브가 좀 걸린다고 한다면 저는 재벌그룹의 대기업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코스닥의 중형주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상법 개정을 드라이브를 그럴 수도 걸면 있지. 재벌그룹은 워낙 계열사가 많고 지배구조가 얽혀 있어서 그걸 푸는데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코스닥에서 탄탄한데 못 가고 있었던 애들은 요게 됨으로써 바로 그냥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벼운 애들이 꽤 많다. 어때요? 동의하세요? 탄탄하고 강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풀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가겠지.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그런 종목은 가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글쎄요. 일단은 상법 개정에서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딱 진짜 더도 말고 분리과세 정도만 해줘도 그렇지. 네. 이번에 그것도 안 된 거잖아 사실. 네. 그 별거 관계 없이도. 분리과세만 해줘도 아니 배당을 왜 자꾸 종합과세로 넣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분리 과세하고 상속세 이렇게 되고 세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이게 반발과 실제 실용성에 대해서 실질적 진척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법을 가정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로서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데 나중에 어느 단계 되고 나면 뭐야 정확히 그러면은 아까 구멍을 찾기 위한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악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쪽은 그 구멍을 찾기 위해 반발도 하고 압력도 하고 로비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척이 없겠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형이나 이런 쪽은 자기네 파워가 없으나 보니까 뭐 로비는 뭐해 시대의 조리에 맞게끔 자기가 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많지 않은 풀에 속해 있는 중형주에서 찾아서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어떤 주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엑스베이스님 의견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상법 개정 관련해서 좀 기대감들이 있긴 했잖아요. 될지 안 될지 여전히 모르지만 그래서 이미 좀 시장에서 소비된 거 아닌가? 약간 크게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오르진 않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판때기 자체를 갈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분리과세 얘기는 분리과세가 되면 돈은 저는 왕창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분리과세만 되면. 왜냐면 배당 좀 받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2천만 원을 넘기는 게 최근에 ETF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이전보다 예전에는 뭐 엄청난 많은 금액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또 미국 배당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IS 계좌나 뭐 연저펀이라든지 뭐 IRP 뭐 이런 쪽으로 돈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쪽이 절세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만약에 종합과세에서 우리가 이제 버는 거에서 종합과세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건보료도 매기잖아요. 그런 것들 다 따지면 나중에 진짜 소득 많이 버시는 분들은 돈이 진짜 뭐 얼마 안 들어와요. 그래서 꺼려 한단 말이에요. 네. 안 받으려고. 근데 그런 것들만 바뀌어도 꽤 저는 좀 이렇게 밸류도 낮고 배당해주는 쪽들은 수급이 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분리과세 그 2천만 원의 개념도 그 이제 부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실화시킨다는 실용성을 새로운 정권이 됐던 기존 정권에 다시 정신 차리든 간에 그거를 어떻게 진짜 현실화시킬 수 있을 의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세법에서 건드려지지 않으면은 전체 상법에서도 여러 가지 압력 과정 속에서 희석이 되거나 생각 많고 기대 많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방향은 좋아서 갈 것 같지만은 실제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악유가 되면은 생각 많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미리 하기 전부터 이렇게 초치면 안 되니까. 네. 논의부터 잘 해가지고. 일단은 네. 난 상법 개정으로 시장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알지? 뭐죠? 이재명 대표가 공개 회의를 통해서 갑자기 자기 포트폴리오를 까는 겁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 카카오 마이너스 80. 이게 시장입니까, 여러분? 상법 개정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시장 와 진정성 오진다. 쫙 올라가지. 좋지? 그게 대표가 아마 주식을 할까요? 트럼프 같은 그 쇼맨십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조를 해서라도 가짜라도. 그렇게 해야지 진정성이 있지. 아마 명언커가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네? 명언커가 국회의원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국회의원? 저 뽑아주실 거예요? 이거 단 뽑지. 맞습니다. 한 표는 가지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상승 섹터요. 저희 다 봤죠.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놀자주, 유리기판, 유리기판. 계속 뭐 올라가던 거니까 요즘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하락 섹터. 네. 뭐 하락 섹터는 또 이런 쪽이 뭐 좀 빠졌습니다. 근데 거의 올라왔어요 막판에. 많이 안 거의 빠졌다? 네, 많이 예. 올라와서. 예. 그치 바이오도 뭐 네, 그치. 많이 올라오긴 올라온 게 해가지고. 있고. 화장품도 막판에 조금 올라왔어. 화장품 요런 거만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기대감도 높고 방향성도 턴하는 기조로 나오는데 조금 뭐 미용 쪽이랑 화장품 쪽이 좀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스토리는 지금 또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시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로 소요를 할 거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점 대비했을 때 진짜 많이 내려온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 특히나 용기 같은 경우는 스토리 보면 굉장히 좋아요. 실적에다가 캐파 확대에다가 뭐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게 좀 일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미용 의료기기에서 루닛은 아까 명행은 이제 사고 싶은 딱 그 선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루닛은 어쨌든 임원들이 팔았잖아요, 엄청. 네, 근데 그 공시 보니까 그 수량이 똑같더라고요. 아, 네, 수량이 딱 뭐 대출금 갚으려고. 6514인가 뭐 아무튼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 막 고점 걱정이 있잖아요, 이제 임원들 팔면. 그래도 일반적인 매도보단 좀 낫다고 봐요. 원래는 이제 내부자 매도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고점 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그러면 막 수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거면은 좀 필요한 돈을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나기는 해요. 그 맨 마지막 부분만 맨 위에 있는 그 이제 임원 그 계열만 이제 한 반 정도 팔았는데 그분은 수량이 적어요. 수량이 적어서 그렇게 파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명앵커가 왜 루닛이 사고 싶은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루닛 이름 이쁘잖아요. 루닛. 아 그래서 네. JLK보다 저는 이름 이쁜 것 같아요. 루닛. 요즘 이름 이뻐야 돼요. 코인도. 85,800원. 아니 뭔가 계속 탄력성을 가져가면서 추세를 쭉 가져가는 게 루닛이 대표적이었었고 지금도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0% 떨어진 게 임원들의 주식 매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대표적으로 정말 관점에 따라서 180도 다른 게 임직원의 주식 매도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10% 빠지다가 마이너스 4% 3%까지 말아 올리다가 결국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대한 관심도와 힘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추세는 아직 안 깨지긴 했습니다. 추세는 아직 안 깨져서 네. 그리고 이름이 이쁘잖아. 루닛. 루닛. 얼마나 귀여워. 근데 루닛. 명앵커가 단타로는 타점이 나쁘지 않아요. 내 타 좀 좋아. 롯템도 나 이름 보고 골랐어. 왜? 이름 이쁘잖아. 네. 롯템. 거의 그냥 찍기네요, 찍기.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저 하락 섹터 중에서 네. 최근에 보니까 상승 섹터, 하락 섹터 두 개가 네. 약간 시소 게임처럼 하나 올라가면 내가 샀던 거 하나 또 떨어지고 또 이쪽 올라가면 반대쪽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도 약간 시소 게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거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야 되나? 아니요, 왔다 갔다 하면은 엇박 나면은 죽어요. 그래서 엇박 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뭐 파도 타기를 엄청 잘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서핑 해야죠. 근데 못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금방 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방상 변압기만 놓고 봐도 계속 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선절치고 변압기로 갔는데 변압기 좀 올라간다 싶어서 따라잡았는데 변압기가 또 그 다음날 많이 빠져요. 네. 다시 조선 올라가요. 또 아닌가 보다 해서 또 변압기 팔고 또 조선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계좌 너무 순식간이라는 거죠. 5%씩만 날아가도 복리로 날아가는 거니까 한 3-4번만 박살 나시면은 반토막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순환매 장세면 내가 잘 알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산업군을 잡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서 비중 조절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아예 산업을 턴하는 거는 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결과론적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막상 그게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아는 거를 집어서 좀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저희 그래, 하락 그치. 섹터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살펴본 걸까요? 네, 다시 뭐 한번 딱히 보여주시면. 왜냐면 마지막에 또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뭐 NC도 1% 네, 상승으로 반등. 마감 짓고 네. 그랬더라고요. 변압기만 조금 마이너스로 빠졌지. 나머지는 많이 올라왔어요. 변압기도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세요. 굉장히 다른 섹터 때문에 그 가면은 아직 오늘 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5천억, 3천억 들어온 게 어디로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골고루 퍼졌는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변압기는 고점 부분에서 트레이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일렉트릭이 잘 이렇게 자꾸 40만 원 근처에서 머물면은 다른 스몰도 이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산유전기도 그렇고 그런 날이 오늘인 거죠. 특별히 뭐 어제 오늘 사이에 펀더멘트 바뀔 만한 건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천원 누가 샀어요? 어디 샀어요? 어느 정도 어디요? 샀어요? 3천억을 외국인이 어디 샀어요?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찾아야 궁금하시죠? 됩니다. 3천억. 화면. 3천억이 아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제가 아까 네. 삼성전자 외국인이 팔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닐걸? 샀고요. 샀어요. 예.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고 아, 팔았다고 우선주.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우선주. 그래서 그거 그럴 수 좀 있지. 수정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100만 주 산 것 같는가? 삼성전자는 샀고 한 1,000억은 아니면 한 몇백억 샀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기아, 삼성전자, SDI, 현대차, 유한양행 이 순으로 샀고요. 그다음에 HD, 기아 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우선주, 뭐 삼천당제약, 효성중공. 그러니까 변압기 쪽이 두 개가 이제 외국인 매도 상위에 두 개나 들어갑니다. 탑 5에.
네. 외국인이 팔았네요, 그러면. 네. 근데 변압기는 그 좀 시계열을 쫙 넓혀서 보시면 네. 굉장히 안 빠져나가는 산업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조선주하고도 비슷하게 조선주도 사실 조금 길게 하면 네, 괜찮은 맞아요. 건데 올라와서 미리 올라가서 헤매니까 이 출렁이니까 막 정신없어 보이네 매일매일. 흐름 그러면 자체가. 뭐 조선 변압기 이쪽은 뭐 하루 팔았다고 흔들릴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그리고 산업이 되게 길어요. 산업이 그러니까 짧게 진행되는 사업군이 있고 좀 길게 가는 산업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는 건조하고 막 해서 가는 데까지 2년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사이클이 짧아야 2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막 사고 판 거에 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고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유의미한 수급 이탈이 나오거나 아니 차트적으로 정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좀 망가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조선은 오늘도 뭐 MR로 이제 뭐 미국이 군함을 이제 가동하기가 어렵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런 모멘텀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을 때는 잘 안 죽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산 거는 좀 엄청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의미가 한 열흘 만에 있지. 열흘 만에 왔으니까 12월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한 의미 보름 있게 만에.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산 게 11월 말에 90만 8천 주 샀어요. 네. 그때 한 0.6% 그 전날 미리 좀 올라왔지만 그리고 지금 처음 산 거죠. 그렇죠. 거의 한 달만 그렇죠? 한 4주 만이니까 좋죠. 아까 말한 것처럼 레거시 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얼마나 실제 가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션을 보인 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D램의 경우에 HBM의 비중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 비중이 72%예요. 하이닉스는 레거시 비중이 62%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수예요. 둘 다 수는 어저께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잠깐 그런 거고 그렇다고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팔지는 않았을걸요 아마?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당연히 또 수혜죠. 하이닉스도 샀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마음에 맞게 산 거 갖고 왔고요. 파지티브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내일 어쨌든 간에 마이크론이 HBM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혹시 나오면 실적은 좋은데 레거시는 감내하고 우리는 HBM에서 승부를 볼 건데 HBM 캐파를 더럽게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그러면 삼성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부담스러운 거지. 뭐 그래봤자 걔네 마켓 캡이 뭐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없는데 그 레거시는 감내하고 HBM은 캐파를 생각보다 50%더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 50% 증가해봤자 삼성 하이닉스 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코멘트 자체는 이렇게 마이크론이 만약에 내려버려서 5% 올랐다. 그러면 우리의 임팩트는 그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 정도는 있는 거죠. 네. 뚜껑 열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마이크론 실적 확인해 봐야 된다. 무슨 얘기 하는지 또 얘기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지금 저희 얘기하는 와중에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다라고 채팅창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혹시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하락 섹터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뉴스로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뭐 LG전자가 2차 밸류업 계획 발표로 오늘 좀 좋았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11월 실적 호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젊은 층 사용자 증가했다는 실적 기대감 이거 좀 읽어봐야 될 것 그 같은데. 리포트 나온 거예요. 난 읽어봤어. 재밌더라. 젊은 층이 많이 쓰나요? 그게 네. 유한따 증권에서 리포트가 장문으로 나왔어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는 어떻게 쓰고 20대 비중이 어떻게 하면 나온 거 있거든요. 네네네. 쭉 읽어보니까 파시티프가 보려고 좀 이렇게 약간 아니 팩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젊은 층이 완전히 개판이 아니고 좀 그쵸. 올라간 거 맞는데 네. 그걸 그저부터 하여튼 목표주가 29만 원으로 좋게 적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저도 뭐 네이버 이제 29만 원. 하니까 네. 계속 쓰기는 하는데 저도 그래도 이제 사용자 증가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요. 차라리 AI 뭐 이런 걸로 했으면 네. 그래 우리나라에서 LMM을 갖고 있는 또 이제 그쵸. 그런 기업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스토리 풀면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좀 아무튼 좀 특이한 케이스로 풀어가지고 저는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게 애널분이 어쨌든 뭔가 데이터가 데이터,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신기하긴 하다. 전혀 공감은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뭐 리포트가 다 근거 있겠으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애널리스트가 초짜는 아니에요.
그러세요. 꽤 오래되신 분이고요. 어. 가끔 보는데 스토리를 잘 적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AI 이런 쪽은 다 빼고 이번에 리포트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비중이 어떻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파지티브하게 적으려 했네. 뭐 이렇게 적은 정도로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OS랩이 라이드 업체 분석에서 유일하게 고수익성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해서 테슬라의 약진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가져갔고요. 네. 뭐 넥스트칩 어제 한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넥스트칩. 급등했어요. 박가영. 기업가치. 네, 역시. 박가영 역시. 정보입니다. 예. 이분도 세력이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룬이 아까 얘기했고, 키움증권이 보통주 1주당 7,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 는 거예요. 엄청 많이 는 거예요. 원래 4,000원이니까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엄청 는 거야. 원래 배당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좀 놀랬고요. 그다음에 네. 현대차 연말 최대 생산 리스크 극복 발표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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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까지 저희 봤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뉴스 빨리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해군 MRO 그래서 뉴스가 계속적으로 막 돌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LNG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구독 경제화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훈련 및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국내 MRO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오션이 이미 수주를 좀 따냈다라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2 화제성 하나만큼은 역대 최고 해가지고 이게 네. 이제 TV OTT 드라마 해가지고 이제 순위 화제성 매기는 건데 압도적입니다. 이게 옥시부인전 요거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네. 재밌어요. 네, 요 시청률 엄청 높대요. 오, 그래요?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1, 2, 3, 4까지. 전부 다 재밌다. 네. 인기가 많은 건데 그것보다도 네. 지금 오징어 게임이 1등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벌써 후보에도 올라가 있고 뭐 난리 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요. 이게 뭐 혹시나 이게 뭐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는데 기사 보니까 정확도는 97%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기대감이 높긴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티저를 봤을 때 그렇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명행도 재미없을 거다 분명히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골든글로브에도 이제 공개하기 전부터 이게 그 로케이션이 올라가고. 약간 그 해외 로케이션을 좀 하지 않았나요? 찍는 장소가 파리의 그 쌍제리제 거리에서 맞아요, 예. 뭐 개성문에서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우리는 뭐야 그러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도 근데 막 어벤져스였나요? 뭐 그런 거 막 약간 서울에서 찍고 네, 그러면 그러면 되게 괜히. 반갑잖아요. 근데 과연 해외 분들도 그러실지는 그럴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은 어쨌든 이게 계속 노이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미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또 일론 머스크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BYD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요런 동맹, 요런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오늘 로봇주들도 장중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스토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발언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아마 자료를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뭐로 저는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뭐 이제 발언들 네,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 뉴스들. 한국은행 총재 발언도 있고 뭐 반도체 아까 그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나온 뉴스는 못 봤는데. 그래요. 반도체 근데 말씀해보세요. 그거 레거시 그런 거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바이든 정부가 한다는 거. 그건 파지티브한 거 맞고. 뭐 삼성은 금리나 어떻게 할지 말지 그거. 잠깐 두 분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같이 얘기하고 이따가- 시청자분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기사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사를? 네, 조금 뒤에 볼까요? 좀 이따가. 예. 그러면 먼저 김장희 본부장이 좀 준비해주신 내용을 보기 전에 저희가 원래는 한 마디씩 들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의 한 마디. 네. 그 내용부터 저희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한마디, 네, 오늘은 요렇게 했어요. 네. 모처럼 또 이제 소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큰 양반차. 오늘도 손에. 네. 오늘 근데 약간 현실적인 소다. 실제로 뭔가 봄직한 소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니, 엄청 조금 커요. 소 캐릭터로 처음에 그려서 이제 캐릭터화를 했는데, 네. 뭐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부짐하고, 뭔가 좀 든든하고,
네, 머리는 곱슬 이제 저 이렇게 고데기 한 것처럼 좀 비슷해가지고. 그렇네. 분호님이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네요. 네. 네, 그리고 종도 달아놨어요. 클베리. 옆에 있는 거는 귀여운데. 좀 코스닥. 저 뒤에 애들은 뭐예요? 쟤네는 이제 잔챙이. 대장주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기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쪽 다 덩치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에서 수급 쏠린 친구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일단 코스피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제 대장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젖소 같은데 막 종도 그렇고 느낌이 그렇게 하죠. 네, 약간 얼룩이 좀 약간 주황색이야. 약간 옆에 있는 건 양 같기도 해. 멀리서 봐서 그렇습니다. 양하고 소하고 네, 소양. 양 소양이 아니고. 틀림없습니다. 양 아니고 소인 걸로. 네. 예, 오늘은 그냥 먼저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오늘 한마디 저는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어주세요. 네, 13쪽. 네, 아이고 그거 아니네. 네. 간단합니다. 했나 안 했나 모르는데 우리를 더 크게 만들거나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안 한 거죠? 네. 해놓고 헷갈리네. 안 했어요. 네, 헷갈렸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를 더 크게 만들거나 또 반대로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이 오면은 딱 되면은 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변화할 때 그 변곡점에서 뭔가 진짜 의미 있는 거를 찾는 게 우리가 매우 중요해요. 계엄도 그랬고 탄핵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현대차 자꾸 물어봤잖아요. 네. 누군가 합병해서 컨솔리데이션, 인더스트리 뭐지? 산업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그 뉴스가 하루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하나의 그 모멘텀 가지고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것이 다 숙성되고 갑자기 한 번에 하루에 이게 탁 터지는 거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는 듯 하다가 뭔가 숙성해서 터지면 그날 하루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하루의 변화를 수백 가지가 일어나지만 한두 가지만 진성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변화가 오늘 자동차라든지 은행의 변화가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의 시초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오늘은 두 마디네요. 두 마디 아요. 네. 시간 남으니까. 이거는 영어하고 한글을 다 가져왔습니다. 가끔 가져오는 이유는 번역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게요. 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이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왜 갖다 놨지?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끝. 김장현 본부장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반도체 관련 뉴스 혹시 그 사이에 준비해 주셨을까요? 반도체는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일단 기사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나는 올해 경제 성장률 이 이제 2.1% 예상 원래 당초에 2.2%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좀 약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요게 좀 더 중요하죠. 이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동의. 근데 금리 인하는 1월에 있는 정기 회의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막 갑자기 긴급해서 뭔가 하진 않겠다. 요 내용에서 두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경기 전반에 이제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 규제를 만약에 강하게 해서 그 부담감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해소가 되어 준다면, 아까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소가 된다면 약간 스토리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뉴스까지 체크해봤고 명행은 그 사이에 뭔가 좀 헬쓱해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네. 계신가요? 네. 합성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예. 아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진행자가 말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좀 있었죠. 가만히 있었다. 어떻게 예. 해야 됩니까? 말 안 하면 안 한다고요.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적당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까지 이렇게 싹 알아봤고요. 예. 전반적으로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시장. 내일 진짜 FOMC 지나가고 나서 좀 이제 달릴 수 있는 모험과 기반이 딱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적 리스크도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달려야죠. 예. 상법 개정 논의되고 하면서 네. 쫙 갔으면 좋겠습니다. 쭉. 자, 오늘은 광고가
그 하창원 본부장님 생일이라고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광고 타임을 아, 자, 몰아줬어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이거요? 이거 말고 제 거. 하창원의 주식 이야기.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광고를 그래도 여러 번 해봤는데 네. 확실히 이 화면을 같이 보여주실 때가 성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전에 딱 5분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생일 기념으로 제 거를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는데 와. 네이버에서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안에서 뭐 이제 오늘 뭐 체크 포인트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거, 혹은 좀 트레이딩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들 막 이렇게 해서 내용들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지표, 뭐 FOMC도 아마 새벽에 제가 다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실시간으로 궁금하시고 저희 뷰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이렇게 막 코멘트도 적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상으로 여러 가지 뭐 지수, 그다음에 뭐 산업, 제 생각, 뭐 또 좋은 미국장에 있는 그런 것들 막 정리해서 올리니까 아마 제가 해지하시는 분들의 스토리가 뭐냐? 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나 맞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맞아, 내용 너무 많아. 지쳐서 좀 쉬다 올게 지쳐 쓰러져.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미치겠어. 네, 어디 공부를 구독하고 하고 계세요? 싶으신 분들은 아직 안 와주시면. 들어가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예. 그래도 저는 여전히 꾸준히 많이 올립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오고 밤에 자는데도 와요. 그래서 진짜? 주무실 때는 알람을 꺼놔야 될 정도로 정말 정보가 많다. 그래서 공부를 할 마음만 있으면은 정말 그 소식 자체는 끊임없이 온다. 하루에도 거의 진짜 5번, 6번 기본?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밤에 오지 않을까 좀 많이 싶네요.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김정은 본부장님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인사이트 네, 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4, 5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글쎄요, 뭘 드려야 될까 싶었는데, 네. 아까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뭘까요? 좀 네, 요거 찾고 볼게요.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빅테크 업체잖아요. 얘네들이 캐펙스를 언제까지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냐, 증가시킬 것이냐 그런 거를 추정하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3, 4분기까지는 keep going up. 내년도 네. 그 다음부터는 떨어졌다. 좀 떨어지는 개념으로 잡았는데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바탕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할 때 뭐 IT의 로드가 어떻고 지금까지 확보된 게 어떻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네.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가고 나서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캐펙스라는 거는 이 캐펙스가 증가될 수 있는 게 캐펙스는 그 전 분기 또는 전년도에 캐시플로우가 남게 되면은 캐펙스 할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런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전년도 프리 캐시플로우 대비했을 때 캐펙스하고 매출 증가 무슨 얘기냐? 전년도 돈이 많이 남아서 네. 캐펙스를 하면은 그게 매출 증가로 연계되겠죠. 그렇죠. 그게 어그러지지 않으면 계속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관관계를 그린 그래프도 그려놨어요. 네. 한번 보시면은 이게 12월 16일이니까 오늘 며칠 17일인가? 오늘 어제 나온 18일입니다. 18일이군요. 예. 그저께 나온 리포트인데 긴 리포트예요. 엄청 많은 건데 요 한 몇 가지 그림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의미는 캐펙스가 금방 줄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시거리가 3분기까지 있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더라도 어떻게 되죠? 그러면 1분기까지는 좀 롱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반영이 되는 게 6개월 앞서니까. 혹시라도 이게 진짜 내려가는 흐름이 내년도 하반기나 끝에 보인다면은 내년도 한 여름 정도에는 좀 다른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선행을 하더라도 1월, 2월, 3월까지는 긍정적인 톤을 전반적으로 유지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 캐펙스가 4분기부터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지나요? 이제 복잡한데 얘네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챗 GPT를 이용할 때 이게 얼마 정도 이제 IT 워크로드 하는 게 필요한데 그 페니트레이션한테 얼마 필요한데 현재까지 확보한 게 얼마 정도고 그래서 향후 필요한 게 이건데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 보면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이때부터는 떨어지더라 이렇게 계산한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리포트가 뎁스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GPT 토큰 한 개당 얼마의 아이트 로드가 필요하고 비대가 네네네.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네. 관심 있으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데 뒤에가 무조건 내려간다는 건 아닌데 가시거리가 3Q까지는 있다는 거니까 우리 주가의 의미는 1분기 말까지는 긍정적인 톤을 유지해도 괜찮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정리하자면 이게 결국은 이 인프라를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돈과 에너지와 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세팅을 다 내년도 3, 4분기까지 해 놓으면 네. 그러면은 내가 뭐 장사하고 코파일럿 돌리고 이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데이터가 이겁니다. 이게 물론 코파일럿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20% 30% 마구마구 늘어나면은 뒤에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현재를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한 10%만 봤을 때는 필요한 게 2,614 메가와트인데 이거를 뿜빠이 하게 되면은 내년도 말까지는 가고 내후년부터 약간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니트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필요한 용량 있잖아. IT 네네네. 워크로드도 B100을 쓰느냐 B300을 쓰느냐 네. 여기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까지 가시거리는 내년 3분기까지는 고잉업이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한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얘기예요. 상당히 그럴싸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시면은 무슨 말인가 수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분기까지는 이것이 선행하더라도 내년 3분기까지 간다는 게 사람들이 믿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선행하더라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일단 고잉업 긍정적인 틀을 가져가는 게 맞고 진짜 연말 내후년에 내려갈지 여부는 내년도 봄 여름 지날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갖게 됐습니다. 오케이. 리포트 한번 보세요. 요거 알겠습니다. 이 어디 거라고? 미래에셋? 마이크로소프트 미래에서 나온 16일에 16일 나온 AI 2025 내년 전망에 대해 깁니다. 한 80페이지 됩니다. 미래에셋 AI 2025 밸류에이션 차별화의 원년.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뿜빠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네. 그게 비속어라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속어가 아니고 일본 말이에요. 알아요. 네. 그게 왜 비속어야? 일본 말은 무조건 비속어야? 그거 알지? 우리 영어 쓰면 비속어 아니잖아. 분배 한문으로 쓰고 일본어를 읽을 때 분빠이 그게 버릇이어서 그런 겁니다. 예. 알본 사람이세요? 네? 그때 강점기에 살아 우리 계셨나? 이번에 도시락도 써. 노래도 있어요, 노래. 블랙핑크. 뿜빠이야 이런 노래. 국어 사전 딴따다. 국어 사전에 약간 그런 비속어로 욕도 등록돼 있어요. 있죠. 네. 욕 아닙니다. 분배입니다. 분배. 아, 네. 네. 디스트리뷰션. 분배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한 30년 살아봐. 아니 저도 뭐 엠빵 뭐 이렇게 합니다. 엔빵. 예. 메꾼다고? 예. 알아듣잖아. 됐죠? 카비님이 그 와중에 슈퍼 채팅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케이. 아이온큐 수익 내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카비님이 아이온큐 634%의 대량 매도했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은 광기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만 코멘트 하나씩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미국은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국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정은 짧습니다. 네,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양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퀀텀 컴퓨팅 이런 거 6개월 동안에 한 1500%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쪽에선 차익이 나올 수 있지만 글쎄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뭐 마소라든지 네. 뭐 그런 쪽까지 막 이렇게 막 엄청 박살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FMC에서 뭐 말씀하신 점도표 막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막 많이 생기고 하면 전 2번부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워낙 그들은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막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보노님 아직 테슬라 갖고 있습니까? 네. 안 팔았어요? 한 주도? 조금은 팔았죠. 조금 팔았어요. 네. 수익률 세 자릿수? 네. 와. 야. 대단하네. 야. 어떻게 그렇게 안 팔고 난 3%만 올라도 진짜 팔고 싶던데. 그게 3% 딱 오르면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알아?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가 생각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일 눈을 떠서 켰는데 이게 마이너스면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가 생각이 나면서 네. 그럼 팔아야겠다. 본인의 그릇이 거 정도. 그럼요. 간장종지 고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요 그 아까 미국 주식 광기다에 대한 의견? 그 종목하고 섹터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아까 양자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있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무리 빨리 보는 사람이 2030년이고 보통 2035년, 2030년, 3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땡겼다 하고 하면은 뭐 지금 파신 분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PER이 23배이기 때문에 바로 곧 무너질 것 같다. 그런지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무슨 이유로든 많이 조정을 받으면은 일부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우리도 같이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네요. 아직 모든 섹터가 그러지 않고 섹터는 아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게 되면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네. 그 S&P하고 그 다우가 조금 더 계속 눌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다우가 지금 9일째 내려갔거든요. 네, 많이 사실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인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넌 주식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 많네요. 그럼 채권해. 근데 하버너의 주식 이야기에서 그랬어. 1년치 그 은행 이자율 생각하면 그런 수익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오, 맞아요. 근데 그 명행은 3%지만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빈도가 높아요. 하루에 이거는. 3%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손해 나는 경우는 없다고. 안 파니까. 아니, 난 절대 네. 확정 짓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 그렇지. 아시죠? 네.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고맙습니다. 확정 짓지 않으면 돼. 그 확정되지 않은 갖고 손실은 있으면 돼. 장부 손실이지. 네. 관측하는 순간 상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양자역학 매매라 그러거든요. 관측을 안 하면 관측 됩니다. 안 하면 되지. 그런 상태가 중첩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도 수익도 아닌 거야. 그치? 양자역학 매매. IQ 확실히 135는 돼. 맞아. 그럼요. 나는 거기까지 못 미치거든. 아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계좌에 마이너스, 물론 유배를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 자금이 자꾸 묶이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옆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금이 그래도 좀 잘 돌아요. 유동성을 잘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캐시플로우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4시 16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한번 싹 다 바꿔보겠습니다. 박가영의 박가영 띵동띵동동. 네. 어제 사연 많이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많이 저 써주셨더라고요. 누나 진짜 이쁘다. 저 누나 소개 좀 누구죠? 시켜줘. 모르지 나야. 연합 나오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사연. 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다 올려주신 아이고, 사연들 가져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산 테스나 순서대로 들고 와봤습니다. 치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두산 테스나 비중 11% 들고 있고 매수가가 35,000원인데 가격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오늘 정가가 27,250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물 타도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산 테스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2년에 설립돼서 13년 상장했고요. 2022년에 이제 테스나 인수하면서 회사명도 두산 테스나로 바뀐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1년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근데 계속 우하향이에요. 두산부터서. 그러니까 올해 초에 1월에 62,700원이었는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 다음 한번 장에 보여주세요. 차트 보여주시면 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쭉 빠지고 있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 두산 테스나 최근 이슈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7월에 나온 건데 이제 시설 투자 대규모로 할 거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두산 테스나 사업장이 평택, 안성, 서안성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3개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평택에 이제 4번째 공장을 짓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게 7월에 나왔던 좀 최근 그나마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그보다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이 최근에 무산이 되면서 테스나와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얘기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가져왔고요. 마지막 장 보여주시면 리포트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리포트 투자 의견은 매수가 많긴 했는데 목표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빠져서 그런지 계속해서 좀 빠지는 얘기들이 많았고 가장 최근에 리포트들 보면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때 기술력은 있지만 업황이 다소 부정적이다라는 제목들의 리포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해봤습니다. 두산 테스나 김정일 부장님 코멘트 있을까요? 글쎄 지금 주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정도는 죄송해서 말이 끝났네.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낮춘 목표 주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게 가장 낮은 거는 32,000원이 있고 높은 게 41,000원.
11월 18일에 나온 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32,000원. 예, 그 평균하면 3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3만 원 초중반 정도는 가져가신 주가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모멘텀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35,000원 되면은 PER이 한 13배 정도, 14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얘네들이 삼성전자 관련되는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관련되는 그 파운드리, 시모스 관련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조금 좀 그런 모멘텀 상해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는데 모멘텀 찾기가 어려워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오케이. 애매합니다. 많이 빠지긴 했네요. 목표 주가가 합리적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과 모멘텀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뭐 삼성전자가 잘 되기만 하면은 바로 가죠. 그래요? 그거 뭐 이거는 뭐 한 달도 안 걸리죠. 바로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회복하는 게 아까 지금 파운더리라든지 그 외부 아웃 패키징이니까 네네. 이걸 빨리 안 해주면은 이 상태에서 계속 35,000원 못 가고 지리하게 또 몇 달 더 갈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4시 반이어서 번호님 짧게만. 네, 뭐 이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봐도라도 31,000원을 넘겨야 유의미하게 뭔가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상단은 일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돌릴 때 만약에 역별로서 종별로 바뀌면서 말씀해 주신 뭐 삼성전자 턴이 나오고 막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그래도 좀 유의미한 반등은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 답변 저기 물타기 하느냐는 물타기. 얘기인데 아. 10% 있고 더 타면 뭐 15%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 올시다. 안 탔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계속 저는 반대가 이 삼성전자도 아니잖아요. 15%인데 만약 물 타면은 자꾸 그런 거 물 타면은 다른 거 기회를 못 잡아. 자동차가 뭐냐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 함몰돼서 그 정도로 탈 정도의 주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두산을 사는 게 낫지. 두산? 두산은 좋습니다. 두산을 우리가 아는 그 두산이 아니에요. 다른 스토리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마지막은 동의하기 힘든데. 동의하라고 내가 얘기한 거 이야. 진행자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죠. 이야, 두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한번 네, 다음에 해볼까요? 기회가 있을 오케이,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좀 변동성이 있다가 오후장에 쫙 올라가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하루만 확 인생이 바뀔 수, 세상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한 방을 노리자. 주식은 한 방이다. 내일 건이 세 개잖아. 와, 테마주. FMC, 그 마이크론, 정치 테마주. 그 이재명 그 주관하는 회의. 이야. 엄청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정말 천지개벽할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3프로 머니 채널에 우리 박가영의 내 계좌를 박가영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댓글도 네. 많이 써주시고요. 예.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